자영업자 비상사태, 코로나 이후 최악.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지표를 보시죠. 소상공인 경기 전망 지수입니다. 지금 8월을 보십시오. 5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경기 전망 지수가 이게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기준. 100보다 높아야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100보다 아래입니다. 그것도 아래라도 너무 아래예요. 56.6. 지금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2022년 8월에 45.4를 기록했거든요. 2021년 8월에. 이때 이후로 최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바닥 경기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최악이죠. 코로나 때도 말입니다. 2020년 3월에 94.1이었고요. 5월에는 99.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이 치명상을 입히면서 2021년 8월에 45.4까지 떨어졌고요. 지금은 56.6. 진짜 만만치 않죠. 우리 경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현장 경기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완전히 빠졌고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냥 허우적거린다는 뜻입니다. 이러다가 푹 빠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감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경기 전망 지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현장 경기는 최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기 전망 지수만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 체감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4년 7월 기준입니다. 체감이니까 이미 지난 거죠. 7월은 54.5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낮은 숫자입니다. 2024년 1월에 48.1, 2월에 50.4 이때보다는 좋아요. 그렇지만 54.5라는 숫자도 굉장히 낮은 숫자죠. 기준이 100인데 체감은 54.5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코로나 때 말입니다. 진짜 낮아졌을 때가 2020년 3월에 29.7이었거든요.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35.8이었고요. 그해 7월에는 32.8. 그리고 말입니다. 2022년 2월에는 37.5였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는 좀 낫다지만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보다 높지 못하니까 한참 낮으니까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저는 가장 심각한 게 바닥 경기가 내수입니다. 소비입니다. 소비가 이렇게까지 폭망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 앞으로도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지표로도 드러납니다. 지표, 실질적인 지표 말입니다. 이게 BSI나 전망지수나 체감지수 말고요. 실제 지표로도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 금액, 다시 말해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 이 자영업자들이거든요. 대부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벌써 1조 3,175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22.4%가 늘었습니다. 장난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도. 그 전년 9,035억 원에 대비해보면 2조 3,197억 원이었잖아요. 157.4%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 157.4%가 늘어났는데
올해는 또 그보다 22.4%가 늘어나니까 지금 바닥 경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수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여러분들은 현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말입니다. 12월까지 가면 작년에 2조 3,197억 원 완전히 넘어설 겁니다. 예, 2조 6천억 원 내지는 3조까지도 간다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이에요. 그 정도로 나쁘다는 뜻입니다. 실제 변제율도 보면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변제율은 대신 정부가 갚아준 거예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신용보정재단에 보정을 받아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못 갚는다 하면 정부가 보정을 해줬으니까 정부가 갚는 거, 이게 대입변제인데, 대입변제가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전년 대비해 보면 64.1%나 늘었습니다. 충격적이죠. 1조 2218억 원이 됐으니까요. 전년도 굉장히 많이 늘은 숫자거든요. 그 전년에 비해서 2022년 5,076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1조 7,126억 원, 무려 1조 2,050억 원이 늘어서 237.4%가 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3.4배가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64.1%가 느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바닥 경제는 무너진다,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제가 나쁘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8월 5일 주식시장에 쇼크가 터진 거 보셨잖아요. 그게 앞으로도 계속 온다는 뜻이에요. 왜? 소비가 무너지니까. 경제의 축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비가 많습니다. 전체 경제 비중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예요. 수출은 최대 45%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내수 전체는 소비와 투자 합쳐보면 55%인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입변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대입변제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노란우산 공제 폐업 지원금 보면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정부에서 돈을 빌리지 않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망하면 공제금을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2023년에도 전년 대비해 30.1%가 늘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말입니다. 7,5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보면 13.8%가 는 숫자예요. 이게 여러분 규모가 좀 있는 자영업자가 무너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바닥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확실히 느껴지시죠. 그만큼 말입니다. 대입변제를 받는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노란우산 공제 폐업 지원금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8%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규모가 있는 기업들,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들까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쭉 보시니까 어떠세요? 모든 지표가 악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요, 코로나 이후에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바닥 경제는 완전히 꼬꾸라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자영업자 빚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2024년 1분기에 보면 1,055조 9천억 원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게 2017년만 하더라도 549조 2천억 원이에요. 이 549조 2천억 원이 1,055조 9천억 원이 됐으니까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좋아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빚으로 연명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2024년에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좋아지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좋아지기가 아직 멀었다예요. 그만큼 물가가 워낙 비싸고요. 외식을 하려 치면 겁이 나요. 금리도 높아서 이자 갚느라 정신이 없는데 외식 한번 했다가 그냥 화들짝 놀라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소비하려 치면요. 외식하러 가서 뭐 가족 3명이 가든 4명이 가든 10만 원 나오는 거 우습게 나오니까 그냥 베트남 쌀국수집을 가더라도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 소비하려고 그러면 큰맘 먹지 않으면 소비 못합니다. 빚이 있으니까 이자 갚는 게 우선이지 가족끼리 밥 먹는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앞으로 우리 경제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생각이 드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 버티고 이겨내시라. 그리고 움직이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요. 뭔가 새로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땅이지만 걸어가면 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든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을 쌓아가십시오.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잘 잡아야 되잖아요. 분노의 매수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고 움직이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가게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투자 갖고 안 되면 쓰리잡 포잡을 해서라도 버텨내고 움직이면 좋아질 날 올 거예요. 모든 지표가 악소리를 내고 있지만 언젠간 이 모든 지표가 막 푸하하하고 말입니다. 파한대소를 할 날도 올 겁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좋아지는 거 언제든 믿고 있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힘겹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책은 아닐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봅니다.